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와, 이건 진짜 뭐지? 싶은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연 말이에요. 네,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기묘한 패턴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마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하고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쯤은 있으실걸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요. 이거 진짜 흔하죠? 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어떤 노래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라디오에서 딱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소름 돋게.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좀 더 개인적이고 왠지 뭉클한 경험.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느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현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인데요. 그에게 있었던 정말 영화 같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환자가 진료실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금 딱정벌레, 그러니까 황금 풍뎅이를 선물 받는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창밖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황금빛이 도는 초록색 풍뎅이 한 마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융이 그 벌레를 딱 잡아서 환자한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여기 당신의 황금 풍뎅입니다. 와, 환자의 내면 세계와 바깥 현실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소름 돋죠. 칼 융은 바로 이런 현상에 동시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싱크로니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할 순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나는데 그걸 경험하는 나에게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동시성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학자 또 철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해답을 내놨는데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세 개의 렌즈를 통해서 이 동시성 현상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심리학의 세계에서 온 단서입니다. 융은 우리의 마음이 딱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개인 무의식. 이건 말 그대로 나만의 경험, 기억, 그런 것들이 담긴 창고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밑에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공유하는 정신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융이 남긴 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섬과 같다. 표면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물 위에서 보면 섬들은 다 제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다 연결되어 있죠. 융은 우리의 의식이 바로 그 섬과 같다고 본 거예요. 겉보기엔 다 다른 개인이지만 집단 무의식이라는 깊은 바닷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성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렌즈를 통해서는 우리 마음이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연결된 게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렌즈를 꺼내 들어보죠. 이번엔 우리를 물리학의 세계로 데려가 줄 겁니다. 양자역학에 들어가 보면요. 양자 얽힘이라는 정말 기묘하고 솔직히 좀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쌍둥이처럼 태어난 두 입자가 있어요. 얘네를 아무리 멀리, 심지어 우주 양끝에 떼어놓는다고 해도요. 한쪽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반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정말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입자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거나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애초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봄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홀로그램 같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홀로그램 아시죠? 그 필름을 잘게 부숴도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전체 이미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3차원 세계는 사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가 스크린에 비춰진 모습, 즉 투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부분에는 우주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모든 부분에 전체가 담겨 있고 이 분리된 세상이 사실은 환상일 수 있다는 이 데이비드 봄의 아이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건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의 지혜와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렌즈. 이번엔 철학의 세계입니다. 불교 철학, 특히 화엄 사상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온 우주를 끝없이 덮고 있는 거대한 그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 그물의 매듭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구슬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각각의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들을 자기 안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슬 안에 비친 또 다른 구슬은 당연히 그 안에 또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무한하게 비추고 또 비추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작은 구슬 안에 우주 전체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인드라망의 세계에서는 부분과 전체를 나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작은 존재 하나가 사실은 우주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통찰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정신분석학, 최첨단 양자물리학, 그리고 수천 년 된 고대 철학까지 정말 서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세 개의 렌즈로 이 미스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느끼셨나요?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공통된 지점이 있지 않았나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집단 무의식을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죠. 물리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숨겨진 질서가 있고 우주는 하나의 홀로그램 같다고 하고요. 또 불교 철학은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이야기합니다. 쓰는 단어나 비유는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 이 모든 관점이 가리키는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에서 거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과학 철학자 파울 파이어멘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성이여 안녕. 이게 뭐 이성을 다 내다 버리자는 그런 과격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렌즈,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과학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기묘하고 의미심장한 우연들, 과연 그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사건들의 나열, 일종의 무작위적인 소음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정말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연결, 즉 의미 있는 패턴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렌즈를 선택할지는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